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헤이옴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계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판도가 바뀌는 계기, 이미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정말 신통방통한 흐름으로 운명의 데드라인이 임박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사건의 정체, 언제 터지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끝까지 찢어볼게요. 이건 예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는 운명의 메시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각각의 카드에 여러분의 상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5개의 카드 셔플 중 인생 뒤집힐 계기를 보여줄 1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로 선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톤으로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에 천천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1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카드를 선택하시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 리딩에 많은 영감을 줍니다. 진심을 담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신통방통 예언,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결정적 사건. 1번 분들 지금 마음속이 어떠세요? 겉으로는 잘 버티는 척하고 계시지만 사실 속은 이미 터지기 직전이시죠? 지금 내 주변, 내면에서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변화에 3번 소드라. 3번 소드가 원래는 그 가슴을 찌르는 세 개의 칼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는요, 그 심장을 뚫고 나온 이 세 개의 칼과 찔린 심장을 누군가 붕대로 감아준 장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픔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픔 이후의 후유증을 말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더는 못 참겠다. 이 관계는 나만 고생이다. 또 이 일자리 그냥 버티는 게 답인가 싶다. 막 이런 감정이 이미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어떤 반복되는 권태 그리고 불안함이 쌓여서 막 터지려는 거예요. 지금 1번 분들 삶에는 이미 변곡점,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미 오래된 균열이 한계치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 덮어두면 더 썩어가고 오히려 이 칼을 빼내야만 이 상처가 아물 수 있듯이요. 지금은 터져야만 하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럼 내 삶을 통째로 바꾸는 이 사건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 변화의 직접적인 촉발 사건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킹 오브 펜타클은 원래 안정 그리고 재물, 권력을 가진 인물인데요. 이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는 왕자에 앉아있는 이 킹이 황소에게 황금 펜타클의 왕관을 씌워주고 있죠. 황소는 그 영예를 받아들이기 위해 머리를 굽히고 있고요. 왕자 또한 아주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거대하고 다듬어진 구조물로 황소 머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점성학적으로 펜타클의 왕은요, 황소 자리의 땅에 고정된 별자리를 나타내고요. 이는 꾸준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군주로 만드는 어떤 안정, 그리고 편안함, 또 즐거움, 이걸 나타내는 흑의 별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번 분들 삶을 통째로 바꿀 사건은요, 아주 명확해요. 바로 돈과 관련된 제한, 그리고 커리어 이동, 또 안정된 기반에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 이직 제한 또 뭐 자산 재정과 관련된 큰 결정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오래 다닌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스카웃 제안을 받거나 또 그동안 못 믿어서 미뤄뒀던 투자, 그걸 갑자기 결단 내린다거나 가족이나 파트너의 그 재정 상황이 급변하면서 내가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는 상황. 이런 식으로 돈과 일,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사건의 정체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사건을 불러온 숨은 원인 그리고 패턴에 6번 완즈가 떴네요. 6번 완즈는 승리의 개선 장면이죠. 승리와 성공, 또 명예와 인정,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의 카드. 머나먼 땅에서 정복과 승리에서 갓 돌아온 정복 영웅의 귀환을 묘사하는 장면이고요. 승리 퍼레이드의 영웅인 거죠. 사람들은 이 영웅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이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기 때문에 축하하고 있습니다. 영웅은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고요. 옆에 여인에게 자신의 화환을
왕관으로 씌워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럼 승리의 파트너, 그리고 동일한 인정과 또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묘사하고 있죠. 그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사건이 터지는지, 나는 어떤 패턴을 끊어야 하는지 이 카드로 읽어보면요. 그동안 1번 분들은 인정받고 싶다, 나도 뭔가 성취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나는 이렇게 뒤로 미뤘던 어떤 패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주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내 차례가 왔다는 것.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노력, 누적된 어떤 불만,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내 몫을 가져야 한다. 이 내적 욕구가 결국 이 사건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뒤집히는 영역의 이 2번 완즈는요. 지구본을 들고 멀리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림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뒤집히는 사건은요. 거주, 이동, 생활 반경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이사 간다 이 말은 아니고요. 출퇴근 루트가 바뀐다, 생활 패턴이 달라진다, 또 내가 속한 공간 자체가 바뀐다, 이런 흐름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특히 이직 제한과 연결된다면 자연스럽게 내 일터, 내 집, 또 내 생활 동선이 바뀐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이 타워 카드는요. 말 그대로 강제로 무너지는 것, 요거입니다. 여기서 무너질 건 명확하죠. 억지로 버티던 어떤 관계의 습관, 또 직장에서 의리로 버티던 그 관계, 또 가정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던 내 패턴,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했던 이 생활 습관,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무너져야만 1번 분들이 새로운 기반을 쌓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1번 분들, 그래서 이 무너짐 이후에 들어오는 변화, 네, 단순히 그냥 환경만 바뀌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학습, 배움의 에너지를 뜻하는 카드거든요. 그림 속 페이지에 노트와 책들을 보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거, 하지만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겪고 나면요. 1번 분들은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능력,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어떤 업무를 맡으면서 처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 또 평소에는 관심만 있었던 자격증이나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던가, 새로운 프로젝트 경험하게 되면서 나만의 방식, 나만의 전략을 익히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1번 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이런 새로운 능력들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작은 경험, 그리고 1번 분들의 결심 덕분에 훨씬 더 빠르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작업 스킬이 아니라 자신감, 그리고 문제 해결력,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능력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 무기가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변화는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이 데스카드는요. 죽음, 그리고 재생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저항, 그리고 두려움도 말하고 있습니다. 1번 분들이 흔히 겪을 그 방해는요. 외부보다도 내 마음속 불안과 미련입니다.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자신감 부족,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이 타인의 시선, 또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이 금전적인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막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조금만 버티자 하다가도 실제로는 변화의 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제는 내 마음을 믿고 작은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움직이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면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릴 거니까요. 그럼 지금 딱 한 가지, 우리 1번 분들이 해야 할 핵심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가장 임팩트 있는 큰 한 가지 행동에 이 8번 완즈 카드는요. 빠른 행동, 신속한 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뿐이래요.
이직 제안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미루면 안 된대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망설이면 안 돼요. 지금 우주는 이렇게 빠른 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스 또는 노를 이렇게 딱 결정 내리는 순간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기다리면 이 모든 좋은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거나 또 시점이 막 늦어져서 속상한 결과도 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 시점, 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은요. 타이밍 카드로 알아볼게요. 이 코스믹 매직 오라클 카드의 숫자 35. 이 35는요. 3 더하기 5는 8. 그래서 숫자 8은 성취와 힘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이 블랙문 릴리트는요. 그림에서 숨겨진 힘이 갑자기 폭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변화가 8주에서 8개월 안에 본격적으로 현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 초입에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요. 이직이 확정된다든가 또 계획했던 공부나 자격증 시험을 봐서 새로운 기회가 잡힌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 현실화될 가능성 큽니다. 또 돈과 커리어 쪽에서 어떤 장기적인 리턴이 따라올까요? 재정, 커리어, 파급 효과의 트랜스포메이션은요. 말 그대로 인생의 큰 전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돈보다는 커리어 쪽에 파급 효과가 더 크네요. 지금까지 안정적이던 어떤 직장 구조에서 새로운 경력, 그 라인이 생기거나 또 고정급에서 성과형 변동급 구조로 바뀌면서 책임감, 기회가 동시에 따라오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업무 경험이 장기적인 성장과 연결되는 거죠. 당장 월급이 조금은 불안정할 수 있어도 1번 분들은 앞으로 커리어의 업그레이드, 그래서 재정적인 성장의 흐름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 카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1번 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은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1번 분들은요. 타인의 인정보다 내 만족을 우선시할 거고요. 감정적으로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요. 또 안정만 바라보던 그런 사람 아니고 변화를 선택하고 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붙잡던 그 모든 것들 자연스레 떨어질 거고요. 앞으로는 내가 선택한 그 길 위에서 성장하고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기다리고 있네요. 자, 정리하자면 1번 분들의 삶을 바꾸는 그 결정적인 사건은요. 이직 제한 또는 재정 관련의 결정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가장 먼저 생활 반경이 바뀌고요. 또 억지로 버티던 관계 습관이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건 새로운 배움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에요. 나를 방해하는 건 과거 미련 그리고 두려움이지만 지금 필요한 건 빠른 결정이고요. 타이밍은 8주에서 8개월 안에, 특히 가을에서 겨울 초입, 그 이후에 커리어 라인이 완전히 바뀌면서 장기적으로는 돈 안정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번 분들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내 삶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번 분들, 이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삶의 판을 통째로 바꾸는 이동입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버티던 과거는 이제 끝내고 앞으로 내 선택, 내 결정으로 살아가실 차례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으세요. 우주는 이미 1번 분들이 나아갈 그 길을 준비해 두었고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우리 1번 분들의 삶의 판을 통째로 바꾸는 대이동.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1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1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1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 지금 딱 이대로는 못 버틴다 그 지점에 와 계시네요. 이 애프터 타로 카드의 3번 완제는요. 기존의 유니버셜 웨이트처럼 그냥 단순히 멀리 바다를 보는 그림이 아니죠. 이건 높은 수준의 성공, 또 주목할 만한 성취, 또 노력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패치워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등을 대고 서 있고요. 넓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높은 능선에 세 그루의 지팡이 한가운데 있고 또 멀리 낮은 산맥도 보이죠. 이 남자는 왼팔을 들고 이 매를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있는데요. 이미 배가 들어오고 있고 손에 잡힐 결과물이 보입니다. 즉 이번 분들은 지금 단순히 언젠가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젠 진짜 뭔가가 시작되려고 한다. 이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고 계신 거죠. 그동안 참아왔던 그 권태, 반복되는 일상,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난 건가? 이런 허무함,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히는 단계로 온 거예요. 직장에서라면 이 일은 더 이상 나랑 안 맞는다. 또 인간관계라면 이제는 더 이상 너 못 맞춰준다. 이 삶의 태도 자체가 변화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에서 변화를 끌어오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 그럼 내 삶을 통째로 바꾸는 사건의 정체, 변화의 직접적인 촉발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 데스 카드를 보면요. 유니버셜 웨이트보다는 훨씬 극적이죠. 죽음은 전환의 카드. 살아남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저승사자처럼요. 이 카드는 한 페이지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그 한 장의 완성,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그리고 있는데요. 강력한 황제 그리고 강력한 주교가 땅에 쓰러져 있고 또 순진한 아이가 슬픔에 잠긴 어머님의 품에 누워있죠. 해골 기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막 모든 걸 싹 쓸어버리죠. 그렇다면 이번 분들을 바꿀 직접적인 사건은요. 바로 끝맺음 이 선언입니다. 네.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직 제한, 어떤 회사 정리, 또 인간관계의 단절, 또 집이나 생활 환경의 대이동, 끝맺음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이 부서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런 구조조정 통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나 연인에게서 더는 못하겠다 이런 단호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집은 더 못 살겠다 하고 집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처럼 뭔가 강제 종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길로 가야 할 때 이 신호탄이거든요. 겁나지만 사실은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불러온 숨은 패턴, 그 숨은 원인에 이 2번 펜타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사건이 터지는 걸까? 또 나는 어떤 패턴을 끊어야 할까? 이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 2번 펜타클은요. 여전히 이렇게 저글링을 하고 있지만 파도와 배가 더 크게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이번 분들은 그동안 여러 개를 동시에 버티고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일, 돈, 어떤 인간관계, 또 집안 문제 이것저것 다 붙들고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버티셨죠. 근데 이건 사실 그냥 조율이 아니라 약간 임시 땜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오는 이유는요. 이번 분들이 그동안 해온 미루기 패턴을 끊으라는 신호입니다. 나중에 정리하지 조금만 참자. 그냥 내가 잘 맞추자 이런 습관 그게 한계에 다다른 거죠. 가장 먼저 뒤집히는 영역이 궁금해지네요. 첫 번째로 바뀌는 영역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뭔가 붙잡고 있었던 그 인연이 무너질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친구, 동료, 가족 중에서도 이 사람은 끝까지 내 옆에 있구나. 또 반대로 이 사람은 결국 나를 이용하려 했었던 거구나. 이게 명확히 갈린다는 거죠. 이번 변화로 숨기고 있던 어떤 거짓된 연결고리도 함께 무너져요. 이 7번 소드의 의미는요. 속임수, 또 자기 합리화, 또 이렇게 몰래 숨긴 것.
그동안 이번 분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또 필요하니까 계속 이어가던 관계, 그게 끝난다는 겁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걸 느끼면서도 알면서도 그래도 오래 알았으니까 하고 끌고 가던 그 인간관계, 또 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감춰둔 내 감정, 이번 변화는 그걸 강제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더는 숨길 수도 없고 숨기면 나만 손해보는 구조라서 끝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들이 이번 변화를 겪고 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터전이에요. 터전. 이 10번 펜타클은요, 단순히 그냥 돈이 모인다? 집이 생긴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붙이고 의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늘 좀 불안정했다면 이번 변화 이후에는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착될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는 불만이 많았던 분들은 이제는 오래 버틸 수 있는 기반이 있다 하고 그곳에서 쌓는 커리어가 5년, 10년 후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이 카드는 가족, 그리고 네트워크의 의미가 아주 강해요. 그동안은 혼자 그냥 다 버티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든든한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동료, 오래 갈 수 있는 인간관계, 또는 집안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잡히는 것처럼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임시 방편으로 이어온 그런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뿌리 내려도 되겠다 싶은 내 이름을 걸 수 있는 안정된 무대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일한 함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번 분들 자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킹 오브 소드는요, 냉정, 또 계산, 분석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경고 카드로 떴다는 건 지금은 머리로만 따지는 그 태도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직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연봉이 지금보다 5% 낮네? 사람들은 뭐라 할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이렇게 계속 계산만 하다 보면 정작 기회를 못 잡습니다. 연애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또 이 말을 꺼내면 불편해질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소통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이번 분들께 드릴 단호한 경고는 하나예요.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머리로 이렇게 100번 재는 것보다 한 번의 직감적인 행동이 인생을 더 크게 바꿉니다. 지금은 완벽한 그 해답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거다 싶으면 바로 잡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번 분들이 해야 할 건 딱 하나래요. 내 기준을 세우는 거. 이 9번 완즈는 지켜내는 카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가족이 뭐라 하든 또 동료가 실망하든 말든 이건 내 한계다. 여기까지만 한다 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퇴근 이후에는 더 이상 일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요. 또 관계에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말로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번 분들은 그동안 많이 맞춰주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하고 막 희생했던 성향 강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예전 방식으로는 인생이 더 앞으로 못 나간대요. 지금 필요한 건 내 영역, 내 기준을 선언하는 이 용기입니다. 그게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 그럼 언제일까요? 타이밍 카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32라는 숫자, 그리고 번영의 메시지가 같이 나왔어요. 이건 보통 3개월에서 또 3계절, 3계절 이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들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그 현실로 자리 잡는 시점은 앞으로 3개월 안팎입니다. 지금이 8월이니까요. 빠르면 가을 초입, 늦어도 겨울이 오기 전에 확실한 그 흐름이 들어와요. 이 시점에는 기회가 들어오는 동시에 불필요한 것들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막 싱숭생숭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안에 내 삶이 눈에 띄게 바뀝니다. 그럼 돈과 커리어 쪽에서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이 와이즈 카운셀러 카드는요. 제도, 시스템, 새로운 질서예요. 이번 변화는 돈과 커리어 쪽에서 확실한 재편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어떤 프리랜서, 알바, 임시직에 계셨던 분들은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반대로 한 직장에만 좀 매여 있던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만드실 수 있대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혼자 벌어먹고 사는 그 구조가 아니라 뭔가 어떤 제도 안에서 보호받는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라던가 보험, 뭐 회사 복지, 어떤 가족과의 그 경제적 네트워크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작동하면서 훨씬 안정적인 삶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요. 단순한 그냥 돈 조금 번다 이게 아니라 수입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리셋 버튼이네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와, 이 동물 카드는요. 자연스러움, 또 꾸밈 없는 나, 내 숨겨진 본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 이후 이번 분들은요. 꾸미지 않아도 사랑받는 사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자기 영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은 주변 눈치 막 보면서 괜찮은 척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막 나도 포장하고 내 진짜 마음도 숨기고 때로운 관계에서 막 유지하려고 맞춰주기 연기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내 본능을 따라 움직여도 내 진짜 성격을 막 드러내도 오히려 그게 나의 매력이 되고 강점이 되는 흐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억지 맞춤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진짜 연결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도 꾸며낸 그 내 스펙이 아니라 이게 내 강점, 내 본능 그걸 막 살리는 쪽으로 커리어가 풀려요. 최종 키워드 새로운 정체성은 본능을 따라가도 인정받는다. 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이번 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은요. 인간관계와 또 환경의 끝맺음 단절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프고 불안할 순 있지만 그 끝맺음이 곧 새로운 기반을 불러옵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그 신호가 확실히 들어올 거고요. 그 이후에는 돈 관계 또 뭐 생활 전반에서 훨씬 안정적인 구조가 자리 잡습니다. 결국 이번 분들은 본능 그대로 살아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재탄생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불편함, 권태, 또 위기는 사실 새로운 시작의 예고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로만 재지 마시고 내 기준을 지키는 행동 실천하세요. 그게 이번 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진짜 방아쇠가 될 겁니다. 그럼 이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이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지금 이미 내 안에서 슬슬 한계가 온다. 이 신호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애프터 타로 카드의 7번 펜타클을 보면요. 기존 유니버셜 웨이트처럼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수확을 하고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한 청년이 잘 익은 별 모양 이 과일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죠. 이미 저녁 식사로 집에 가져갈 잘 익고 또 둥근 과일을 수확했어요. 7번 펜타클은 좋은 하루의 그 일뿐만 아니라 계획 또 신중한 준비에 대한 인내와 보상의 카드거든요. 이건 그냥 이제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손을 대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시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3번 분들의 삶이 어떤 반복되는 일상에 또 권태에 이게 맞나 싶은 지루함 속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월급은 꾸준히 들어오긴 하지만 도대체 이게 다인가? 또 사람 관계는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냐? 또 나만 제자리 같은데 세상은 다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 이런 답답함이 이미 마음속에 꽉 차 있거든요. 특히 똑같은 패턴을 매년 그렇게 반복하는 그 느낌 때문에 더는 못 참겠다. 이 감정이 이미 뿌리 내린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삶이 나를 더 흔들기 전에 내가 먼저 흔들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뜬 이 애프터 타로 카드의 저지먼트 카드는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고요. 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천사의 나팔 소리에 일어나서 진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뭔가 인생을 갈라놓는 전환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3번 분들의 인생을 바꿀 그 결정적인 사건은 딱 떨어집니다. 바로 중대한 제한. 그리고 호출이네요. 이직 제한, 갑작스러운 어떤 재배치, 또 건강 문제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중요한 관계에서의 고백 또는 손절, 또 오랫동안 미뤄왔던 선택에 대한 최종 통보. 회사에서 당신 이번에 다른 부서로 가셔야 돼요. 이런 통보일 수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어정쩡하게 이끌었던 그런 인간관계에서 이제 그만하자. 이런 이별 통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은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우주의 데드라인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사건이 터지는 걸까요? 또 나는 어떤 패턴을 끊어야 할까요? 이 애프터 타로 카드의 5번 컵 카드는요. 굉장히 어둡고 흐려진 하늘 아래 먼지가 자욱한 그 강둑의 한 인물이 고개를 숙이고 이 흘린 잠만 바라보는 장면인데요. 이 카드는 과거에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사건이 터지느냐? 사모분들이 너무 오래 잃어버렸던 거, 끝난 거, 또 아무 의미도 없던 그런 일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예를 들자면 이미 만족스럽지 않은 그 직장을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하면서 버텼던 거, 또 이미 예전만 못했던 그 인간관계를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하면서 놓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번 사건으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남은 가능성을 봐라, 강제적인 메시지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뒤집히는 영역은 첫 번째로 크게 바뀌어야 할 영역의 거주 또는 환경 변화입니다. 이 바보 카드는 새로운 여정, 떠남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미스티컬 모먼츠 덱에서는요. 더더욱 낯선 곳으로 가는 에너지 강하게 보여요. 이건 이직을 하든 관계가 변하든 결국 삶의 그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먼저 바뀐다 이건데요. 집을 옮기거나 생활 패턴이 확 바뀌거나 또 새로운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거나 환경이 바뀌면서 3번 분들의 사고방식도 완전히 뒤집힌다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변화는 3번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자만했던 부분을 무너뜨립니다. 이 9번 컵은요. 만족 그리고 소망 성취의 카드인데요. 이 미스티컬 모먼트 덱에서는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안은 비어있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네. 이 정도면 됐지. 또 타협했던 어떤 안정, 자기만의 작은 만족감, 그게 강제로 끝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그 이름 아래 숨겨둔 내 불만, 겉보기 좋은 관계라는 그 이름으로 이어진 공허한 그 인간관계 연결. 이제 더 이상 붙들 수 없어요. 붙들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3번 분들이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진짜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대요. 더 드리머 카드, 완전한 새 출발,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 의미해요. 사실상 또 다른 바보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3번 분들은 늘 내가 쌓아온 걸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이 주저하셨을 거예요. 뭐 직장에서는 여기 오래 다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었을 거고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미련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합니다. 과거의 타이틀, 그리고 그 직함, 오래 쌓아온 그 껍데기 이제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가도 괜찮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처음이라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처음이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게 들어온다는 거죠. 3번 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은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엔 생각조차 안 했던 어떤 직종에서의 기회, 전혀 다른 지역, 그리고 환경에서의 삶,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맥, 또 다른 세대나 다른 업계의 사람들과의 연결, 또는 그동안 언젠가 하고 싶다 했던 취미, 공부를 직업으로 연결하는 거. 이제는 안정적으로 쌓은 안정만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해서 얻은 그 활력이 3번 분들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가장 큰 선물은요, 겁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도 있습니다. 이 2번 펜타클 카드는요. 균형을 맞추려는 동시에 뭔가 어정쩡하게 양쪽을 다 붙잡고 있는 위험도 경고하고 있어요. 3번 분들이 가장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은요. 뭐 그런 겁니다. 이직을 하고 싶긴 한데 지금 회사도 계속 다니면서 다른 것도 동시에 해보면 안 될까? 또 관계를 정리하긴 아쉬운데 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그러면 일단 다 열어두자 이런 거요. 결과론적으로 둘 다 제대로 못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미련 그리고 그 우유부단함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이번 변화는요. 우주의 데드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선택을 늦추면 늦출수록 결국 우주가 대신 하나를 강제로 끊어버리는 사건, 그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나를 끝까지 몰아낼 때까지 버틸 것인지는 3번 분들이 결정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7번 컵 카드는요. 환상과 선택의 카드예요. 특히 이 덱에서는 꿈에서 현실로 내려와라 이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3번 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액션은 단순해요. 단호하게 하나만 확실히 선택하기. 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돈인지 명예인지 안정인지 또 자유인지 또 이 관계를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끝내야 하는지 이걸 명확히 하나로 딱 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놓기 아깝고 이런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딱 한 가지만 잡으셔야 돼요. 꿈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지금은 선택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이 타이밍 카드 숫자 5 그리고 사자자리 창조성의 키워드가 떴습니다. 이 사자자리는요. 7월에서 8월 태양 여름의 한가운데 에너지예요. 네. 그렇다면 3번 분들의 변화는요. 5개월 이내에 시작되고요. 가장 가시화되는 시점은 내년 여름 시즌입니다. 이 5라는 숫자 자체가요. 변화, 이동, 새로운 선택을 뜻하고 있고요. 또 사자 자리는요. 자신감, 또 나만의 길, 주인공을 상징하거든요. 지금부터 5개월 안에 변화의 씨앗이 반드시 심어질 거고요. 내년 여름쯤에는 이제는 진짜 내가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왔다. 이걸 체감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카드는요.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모분들이 누군가의 시킨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방식, 내 선택, 내 취향이 중심이 되는 삶, 그게 열린다는 건데요.
또한 이 카드는 분명히 재정, 커리어 쪽의 변화를 가장 강하게 보여줍니다. 나이트 오브 컵 카드는요, 새로운 제안 그리고 새로운 오퍼예요. 그렇담 이 결정적인 사건 이후에 3번 분들은 분명히 새로운 일거리,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수입이 단순히 그냥 고정적인 월급으로만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단위, 어떤 계약 단위, 또 내가 움직일수록 더 들어오는 구조. 내가 하고 싶은 활동, 그거와 직결된 수익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억지로 막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하던 그 일이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 그렇게 재편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돈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직장이라면 이후에는 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게 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랄까요. 물론 처음에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연한 구조라 불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만족감 있는 수입으로 이어지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마지막 카드는 3번 분들의 최종 키워드 그리고 새 정체성, 그걸 보여주는 카드의 싱크로니시티. 이건 동시성의 시너지 그리고 우연이 아닌 만남입니다. 이 사건 이후 3번 분들은요, 더 이상 혼자 막 고군분투하는 사람 아닙니다. 필요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거고요. 그 인연이 삶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내가 억지로 애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던 그런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였는데도 마치 우연처럼 꼭꼭 맞는 일이 막 딱딱 들어오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 정체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과거엔 그 안정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는 흐름을 타고 기회를 잡는 사람. 또 과거에 내가 다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앞으로는 필요한 사람과 제때 연결되는 사람. 이렇게 인생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과 뭔가 춤을 추듯 리듬을 맞춰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3번 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은요, 단순한 변화 아닙니다. 우주가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보내는 강제 호출인데요. 그게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메시지는 같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련 버리고 네가 진짜 원하는 새 길로 나아가라. 처음엔 분명히 불편하고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안정망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3번 분들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기회에, 또 새로운 수입 구조에 새로운 인연을 얻습니다. 앞으로 3번 분들은 억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타이밍에 맞춰서 기회를 잡는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고요. 세상과 함께 춤추는 인생입니다. 3번 분들, 이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 카드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 과감하게 선택하고 더는 미루지 않는 것. 그 선택이 바로 3번 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럼 3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3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3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사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지금 마음속에 이런 말 자주 떠오르진 않으실까요? 내가 왜 맨날 손해봐야 되냐? 더는 못 참겠다. 지금 이미 안에서 뭔가 막 끓어오르는 기운이 보이거든요. 이 5번 소드는 원래 승부,
갈등, 그리고 자존심, 싸움의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는요, 이렇게 검을 뺏고 혼자 우쭐대는 인물이 나오죠. 싸움이 끝난 직후 칼을 챙긴 사람이 있고 그걸 뒤로 하고 이렇게 허탈하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4번 분들 인생에서는요. 어떤 게임은 이미 끝났는데 나는 아직 그 자리에 붙들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 늘 같은 문제로 싸우던 어떤 인간관계, 또 노력해도 성과 없는 직장. 반복되는 다툼에 기싸움에 권태 지겨운 그 패턴 이런 게 막 쌓이다 보니 속으로는 이제 진짜 바뀌어야겠다 그 폭발 직전의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미 변곡점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내가 이 판에서 더는 못 버티겠다 이 감정이 이번 변화를 강제로 밀어붙인 건데요. 겉으로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에선 이미 내가 뭔가 바꿔야겠다 이 마음이 막 차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그 사건, 내 삶을 통째로 바꾸는 사건의 정체가 뭐냐면요. 여기서 딱 나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협업 제안, 또 같이 무언가를 해보자는 제의인데요. 이 3번 펜타클은 원래 협업이라던가 팀워크, 능력을 인정받는 카드죠. 근데 이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는 이 성당벽에 조각물로 어린 소년상이 나타납니다. 이 소년상은요, 커다란 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고요. 그 앞에는 한 남성이 외투를 들고 이 조각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벤치 위에는 망치, 조각 도구들도 보이고요. 이 소년 조각상은 완성된 결과물, 또 후세에 남길 어떤 가치, 순수함을 뜻하고요. 이 외투를 든 남성은요, 감상을 통해 배우려는 그 자세, 후원자를 말해줍니다. 이 전체 구조로 보면 어떤 행위의 중단, 또 결과물에 대한 감사 또는 평가의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일을 시작하는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그냥 잡담이 아니라 인생에 어떤 큰 영향을 줄 만큼의 중요한 제안인데요. 직장에서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맡게 되는 프로젝트 아니면 지인이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손 내미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취미처럼 시작했던 그 일이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진짜 내 일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그런 기회라기보다는 이미 4번 분들이 엄청 잘하던 그게 있었고 그게 내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걸 누군가가 보는 순간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새로운 제안, 협업, 일의 기회가 우리 4번 분들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직접적인 사건이네요. 그럼 이 사건이 왜 지금 터지느냐? 그건 4번 분들이 늘 그냥 마음속으로 움직여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컵의 기사는요, 제안하고 꿈꾸고 감정으로 끌려가는 기사예요. 원래는 이렇게 로맨틱하게 컵을 들고 다가가는 모습인데 이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는 이 기사는요, 황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있죠. 이 기사는 우아하고 조용하게 달리는 몽상가, 그리고 직감이 발달한 비전가입니다. 그동안 사법분들이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한다 이렇게 해왔던 게 드디어 누군가에게 닿은 거예요. 숨은 원인은 바로 이거네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온 그 선택들이 결국 기회를 불러온다. 그동안은 좋아하는데 막 돈이 안 돼. 내가 괜히 감정적으로만 산 건 아닐까 하면서 막 스스로를 좀 깎아내리셨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게 4번 분들이 진짜 자산이었고 그게 지금 터질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계기로 첫 번째로 바뀌는 건 인간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3번 컵은 축하, 그리고 모임, 관계망을 의미합니다. 이 미스티컬 모먼트 카드에서는 꽃밭에서 사람들이 어울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4번 분들 주변, 또 내 주변 사람들의 그 구도가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구성이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는 늘 나를 피곤하게 하던 그 에너지, 또 내 에너지를 뺏기던 관계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진짜 내
편, 같이 기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관계는 더 끈끈해지고 또 어떤 관계는 이제 끊어야겠다 이렇게 정리되고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특히 같이 일하는 관계, 협력 관계가 바뀌는 게 1순위인데요. 여기에 이어서 뜬 이 카드는 원래 6번 완전은 보통 승리자 또 인정의 상징이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미스티컬 모먼트 버전에서는요. 혼자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모습이 있죠. 그렇다면 이번 변화는 그 내 자존심만으로 유지되던 그 관계 습관을 무너뜨린다는 건데요. 체면, 뭐 보여주기식, 허세, 헐의의식 이게 다 깨집니다. 4번 분들은 이번 변화를 맞으면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게 있는데요. 그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습관이에요. 그동안은 주변 시선 때문에 억지로 막 체면 유지하거나 칭찬받고 싶어서 억눌렀던 게 많으셨죠. 남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던 그 일자리, 또 내가 리더처럼 보이고 싶어서 억지로 유지하던 인간관계, 내가 잘나 보이려고 붙잡은 그 습관 이런 게 이제 무너져요. 대신 훨씬 솔직하고 진짜 내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착들을 버려야 진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그 마음은 이제 끝내셔야 돼요. 그걸 끝내면 와 4번 분들 이 카드는 진짜 강력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딱 나온 순간 그냥 뭐 인생 톱니바퀴가 본격적으로 굴러간다 이 메시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뭔가를 해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다가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난 그런 기분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성과는 제자리일까 하는 좌절감도 있으셨을 거고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줄줄이 막 연결되어서 이렇게 큰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맡은 작은 프로젝트 하나가 막 눈에 띄어서 다른 제안으로 또 이어진다든지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어떤 인맥이 예상치 못한 협업 기회를 가져다 준다든지 그냥 우연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사실은 필연이었던 것처럼 연결되는 거죠.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는 순간 이게 바로 4번 분들 앞에 다가온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그림자 속에 묻혀있던 그 내 능력이 내가 이런 것도 잘했지 싶은 그 능력이 갑자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글 잘 쓰던 습관이 글 기획이나 강의로 이어질 수 있고요.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는 내 성격이 상담 또는 리더십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판도가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차곡차곡 쌓아온 게 한 방에 연결돼서 터져 나오는 시점이 열리네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있어요. 이 페이지 오브 컵 카드는요. 아주 귀엽고 감성적인 카드로 보이시겠지만 동시에 집중력이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조금 더 기다렸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요. 기회가 이렇게 눈앞까지 와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인의 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또 뭐 괜히 도전했다가 후회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 이런 말. 이런 소리 들으면 맞아 난 아직 아니다 하고 물러서 버리기 딱 좋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모분들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사모분들이 이미 흔들릴 때 그 말들이 발목을 딱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기회는 늘 기다려주지 않는다. 또 불안감, 미루기 습관, 감정 기복이 가장 큰 적이다. 이 두 가지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카드가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어라. 이 킹 오브 컵 카드는요. 감정의 왕이에요.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그 왕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죠. 사모분들이 지금 딱 하나만 하신다면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다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 않기. 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스스로 믿고 가기. 불안이 막 올라와도 내가 두렵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중심 잡기. 킹 오브 컵 카드는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은 이렇게 요동치지만 나는 지금 이걸 선택하겠다.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행동은 내가 주도한다. 이렇게 주도권을 감정에 뺏기지 말고 내가 쥐는 거. 이게 4번 분들 액션 플랜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보니까 더 확실해지네요. 쌍둥이 자리 그리고 숫자 3. 쌍둥이 자리는 점성학적으로 5월에서 6월 시즌 그리고 숫자 3은요 3주 3개월을 상징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부터 3개월 안에 본격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여름 무렵 5월에서 6월 그럼 내년이 되겠네요. 이 변화가 터지는 사건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 3개월 안에 작은 제안이 들어오고 그게 내년 5월에서 6월에 실제로 협업, 계약, 이직, 프로젝트 착수 같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딱 해두셔야 그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커리어 그리고 돈 버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각성 카드는요. 시야가 완전히 뒤집히는 걸 뜻합니다. 그동안 4번 분들은 고정된 월급, 안정적인 구조에 더 익숙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요.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수익 구조가 변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회사 일 말고 부수입이나 부업으로 돈이 들어온다? 또 개인적으로 쓰는 능력, 글쓰기, 강의, 상담 또는 디자인 이런 게 수익으로 연결되고요. 한 번의 성과가 여러 루트로 확장돼서 돈을 벌게 되는 구조, 이렇게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수입도 커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처음엔 불안할 수 있죠. 고정급 하나만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요. 근데 이 변화는요. 단순히 돈을 더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유롭게 돈의 흐름을 만드는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재정이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자유 그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에게 들려주는 최종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너무 강렬합니다. 리스, 경청. 4번 분들의 인생은 이번 사건 이후 듣는 힘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내가 말해야지, 내가 증명해야지, 또 내가 설득해야지 이런 태도가 컸다면 앞으로는 나는 듣고 그 속에서 진짜 메시지를 캐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남의 얘기를 진짜로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또 그 신뢰는 결국 돈과 기회로 연결돼요. 그리고 그 듣는 힘은 사람뿐 아니라 세상과 기회가 주는 신호까지도 캐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정체성은 말하는 리더가 아니고요. 듣는 리더, 또 공감하는 리더예요. 경청자이자 조율자로 레벨업해요. 남들이 보기에 4번 분들은 나한테 말하면 진짜 잘 들어줘, 이해해줘 이런 사람이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 더 탄탄한 관계망, 더 깊은 성숙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4번 분들의 삶을 바꾸는 사건은요. 협업 제안, 새로운 프로젝트의 제안,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인간관계고요. 그리고 허세, 체면, 보여주기식 관계는 무너지고 진짜 관계만 남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커리어와 돈 버는 구조 자체가 재편됩니다. 방해 요소는 미루기와 내 감정 기복. 핵심 행동은 이 킹 오브 컵처럼 감정을 다스리고 또 중심을 잡는 거. 타이밍은 3개월 안에. 본격적인 변화는 내년 5월에서 6월, 초여름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결정적인 사건의 파급 효과는 고정적인 수입, 그리고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수입 구조라고 합니다. 최종 키워드는 리슨, 경청. 빠르게 잘 요약해드렸죠? 결국 4번 분들은 듣는 힘으로 사람과의 관계, 기회를 끌어당기고요. 공감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번 건 진짜 내 인생의 큰 판의 바뀜이네요. 운명이 이제 네가 진짜 네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막 등 떠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더는 미루지 마시고 들어오는 제한 기회 과감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결국 4번 분들 인생의 톱니바퀴를 막 돌려버릴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럼 4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4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움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4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오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 분들은 지금 뭔가 주는 것, 그리고 받는 것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고 계신 시기네요. 이 애프터 타로 카드의 6번 펜타클에서는요, 이미 이렇게 동전을 받은 사람들이 뒤돌아서는 장면이 보입니다. 기존의 유니버셜 웨이트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받은 후에 자리를 뜨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5번 분들의 삶은 내가 계속 주기만 하는 그런 관계, 또는 뭔가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구조 때문에 지쳐 계신 거예요.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 내가 다 하는데 정작 인정은 제대로 못 받는다던가,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막 챙기기만 하고 정작 나한테 돌아오는 건 전혀 없다든가, 막 이런 게 누적되면서 지금 5번 분들 안에는 더는 못 참겠다, 이제 바꿔야겠다, 이런 권태, 불편함이 이미 폭발 직전으로 차오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그런 계기만 있어도 확 터져 나올 상황, 딱 그 임계점에 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내 삶을 통째로 바꾸는 사건의 정체, 변화의 직접적인 촉발 사건은 무엇일까요? 와, 여기에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는 밝은색 노란 태양 아래 벌거벗은 2명의 어린 아이가 빨간색 깃발을 가지고 막 줄다리기 놀이를 하고 있죠. 아이들은 굉장히 통통하고 천사 같고, 또 머리에는 이렇게 황금빛 컬이 잔뜩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존 웨이트의 태양보다 더 큰 움직임, 그리고 활기가 강조된 그런 모습이죠. 5번 분들의 삶을 바꾸는 건, 그 사건은 바로 밝은 제안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회, 또 초대 제안이에요. 뭔가 뜻밖의 금전적인 지원, 또 누군가의 고백 같은 식으로 긍정적인 시작이 찾아옵니다. 와, 이 변화는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태양은 진실을 밝히는 카드이기도 해서 그동안 가려졌던 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오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오래 다닌 어떤 직장에서 사실은 뭐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왜 이 관계를 계속 참아야 하지, 이런 진실, 그게 직면이 되면서 약간 손절을 선택하는 사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불러온 숨은 원인에 이 애프터 타로 카드에서의 에이스 오브 완즈는요, 이렇게 횃불처럼 열정, 고통, 순수함으로 불타오를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은빛 구름이 일렁이는 이 가운데 빛나는 오른손, 그리고 불의 생명인 이 도룡뇽이 이 손바닥에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또 손 아래에는 커다란 지팡이에 새싹이 막 돋아나고 있고요. 지금 5번 분들은 아이디어의 불꽃이 막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나누고 확산되는 단계.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터진 이유는요, 그동안 5번 분들이 내 안의 열정을 억눌렀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인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늘 현실, 또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자기 불꽃을 계속 꺼버리셨던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변화는 결국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 불꽃을 꺼트리지 마라, 이 우주의 메시지와 같은 겁니다. 5번 분들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기회가 강제로라도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바로 커리어, 일, 사회적
위치네요. 이 엠퍼러는요, 안정된 권력, 자리, 구조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이게 첫 번째 1순위로 나온 건 일과 권위의 판이 바뀐다 이 의미거든요. 어떤 그 직장에서의 자리 또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의 그 위치가 확 뒤집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 조직을 떠나서 독립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 또 사랑보다도 일과 사회적인 그 자아 쪽에 가장 먼저 요동치는데요. 변화가 강제로 끝내게 만든 건 바로 혼자 다 짊어진 내 습관이래요. 오버들은 그동안 나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으로 막 일, 집안일,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 다 맡아오셨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무너집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더 힘들 뿐이고 우주는 이 집 내려놔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과도한 책임감 또 남의 몫까지 다 짊어지던 그 습관, 불필요한 집착 이제 정리되니까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럼 정리 이후 어떤 기회 능력이 생길까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얻게 될 새 무기는 뭘까요? 여기에 정의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5번 분들이 이제 삶의 기준점이 확 바뀐다는 뜻인데요. 그동안은 남들이 원하는 나 거기에 맞추다 보니 사실 내 기준이 좀 흔들릴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하기 싫은데도 남들 보기에 성실해야 하니까 억지로 해왔다든지 가족 눈치 보느라 내 행복보다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다든지. 그런데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5번 분들은 내가 뭘 원하느냐 그게 맞냐 틀리냐 이걸 정확하게 저울질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고 싶나? 내 삶에 맞나?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무기냐면요. 이제 더 이상 남한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지 않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막 부탁받으면 거절 못하고 다 들어주셨다면 이제는 이건 제 기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잘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준이 생기면요. 앞으로 어떤 관계든 어떤 일자리든 나한테 득이 되는 것만 고르는 힘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고도 하나 나오긴 해요. 이 킹 오브 소드 카드는요. 머리로는 완벽한 계산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계산만 하다가 기회를 놓친다. 그거거든요. 누가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우리 5번 분들 머릿속에서는 바로 근데 그게 안정적일까? 나중에 힘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막 연쇄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반짝반짝.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은 못하고 기회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외부의 방해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말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나이, 경력, 현실성 이런 말들이 흔히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 있죠.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 괜히 힘만 빼는 거 아니냐? 안정된 게 최고지 이런 말들이요.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아도 사실은 내 이 불꽃을 꺼버리는 말이었어요. 그 말 듣고 움직임을 멈추신다면 결국 내 인생은 그냥 제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머리로 재는 습관 그리고 낱말에 휘둘리는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액션 플랜은 정말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겨라. 이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는요. 칼을 뽑고 막 달려가는 기사죠. 이 기사한테는 내일 할까? 다음 달 할까? 이런 고민 없어요. 그냥 지금 막 달려갑니다. 5번 분들께 지금 필요한 건요. 기회가 오면 바로 잡는 거고 누군가 제안하면 내가 해본다 먼저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작은 디테일 맞추면 되죠. 누가 부업 제안하면 바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고요. 머릿속에서 2주, 2달 이렇게 계산만 하다 보면 그 제안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죠. 5번 분들의 인생 전환점은 이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 재지 말고 생각 줄이고 이렇게 먼저 마구마구 달려가세요. 또 여기에 타이밍 카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왔어요. 이건요. 감사하는 시기, 수확기 이걸 보여줍니다.
이건 5번 분들의 그 변화가 씨앗을 뿌리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뿌린 게 열매로 맺히는 시점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고생 끝에 드디어 수확의 타이밍. 특히 숫자 41이 같이 나왔으니까요. 4주에서 10주 이내 이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빠르면 2달 안에, 늦어도 올 가을 안에는 확실히 현실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가을이라는 이 계절 자체가 거둠, 수확을 뜻하니까요. 5번 분들이 지금 계속 쌓아온 이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딱 그때네요. 그리고 이 힘 카드가 재정 그리고 커리어 이 영역에 나왔다는 건요. 앞으로 5번 분들이 내가 직접 조율하는 그 수입 구조를 직접 만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월급처럼 남이 정해주는 그 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돈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건 부업이나 약간은 프리랜서적인 성격의 일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 이름을 건 일, 그게 하나씩 시작될 수 있겠네요. 그게 곧 내 힘으로 수입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자유로운 구조로 이어갑니다. 돈 때문에 매달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택권을 쥐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키워드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바로 받는 법. 와, 5번 분들은 그동안 늘 주는 쪽이었죠. 회사에서는 내가 희생하고, 가정에서는 내가 챙기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배려하고, 문제는 그렇게 줘도 돌아오는 게 적었다는 거죠. 근데 이 변화를 지나고 나면요, 5번 분들은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요. 다른 사람의 호의도, 그 기회도, 또 돈도, 사랑도 이제는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받는 법을 모르면 늘 그냥 손해보는 인생으로 남아요. 하지만 받는 걸 배우면 관계도 균형 잡히고요. 삶 자체가 여유로워집니다. 앞으로 5번 분들은 주고받음이 균형 잡힌 그런 관계 속에서 살게 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5번 분들은 지금 내가 왜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하지? 이런 한계 지점에 와 계십니다. 곧 들어온 발글 제한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삶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거고요.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커리어, 사회적 위치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억지로 짊어지던 짐 무너지고요. 대신 내 기준, 권리를 확실히 잡는 힘 얻습니다. 방해 요소로는요. 머리로만 재는 습관, 주변의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머리보다 발이 빨라야 돼요. 따그닥따그닥. 바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타이밍은 1달에서 2달 안 가을철로 보여지고요. 그때부터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5번 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기꺼이 받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네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내 삶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 힘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이번 변화, 그 이후의 5번 분들이십니다. 와. 결론적으로 이번 변화는 5번 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눌렀던 그 불꽃을 살려내는 터닝 포인트네요. 한마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그게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제가 아주 짧고 빠르게 잘 요약해 드렸죠? 우리 5번 분들의 삶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계기. 이 터닝 포인트 순간 찾아오면 저에게도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5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5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5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